도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좀 다 물어보겠습니다. 임태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전 특별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 경기교육감 출마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총리 혹은 경기도지사 하실 분인데 이렇게 교육감은 선택하신 이유가? 제가 경기교육을 좀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정치에서 비서실장도 지내고 두루두루 거치셨는데 대학 총장을 하셨는데 그때 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그래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이제 교육, 학교의 제도에 대한 개선 이런 걸 이제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대학의 그냥 이 노력으로는 우리나라 교육 바로잡을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이 곧 미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이 시스템을 바꾸고 지금까지 참 바뀌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전문가고, 그죠? 다 과정을 겪으니까 모두가 전문가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정치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이 모든 이 사실은 이거는 나라가 저에게 준 경험이었죠. 이 경험을 저는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한번 쏟아붓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교육부 총리 지명했는데 교육부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총리가 조금 교육의 틀을 다시 잡을까요? 그 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대학 총장으로 여러 회의에서도 보고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교육에 대한 이게 이 목표 설정 또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 가족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선생님들 또 거기 종사하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을 대하는 기본 저는 이 입장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은 지시하고 감독하는 거 위주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현장의 교육이 바뀌도록 하는데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저는 자세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얘기는 그만 물어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물어봐야지. 이명박계 사람들이 다 한덕수 총리, 김대기 실장 비롯한 여러 장관들 이명박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필요한 것만 뽑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한덕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는 그 전 정권에도 있었다. 그 전 정권에 노무현 대통령도 계셨고 저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경제비서실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을 하셨죠. 권성동 법무비서관 했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때 분들이 다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무리가 없죠. 그 숫자로 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과거 경력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 그런 해석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람이 내 편이나 네 편이냐 별로 안 가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좀 가급적이면은 역량이 여기에 맞다 하면은 과감하게 쓰셨어요. 박근혜 친박 분들도 많이 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 역량을 가지고 어디선가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등용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지 않은가 하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4대강하고 자원외교 해가지고 속상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 4대강을 가지고 처음에 이게 이제 운하로 얘기가 되다가 4대강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하도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제가 대통령에 건의드렸어요. 뭐라고요? 이게 정말 4개 중에 네. 하나나 아니면 2개만 먼저 하면 안 되느냐. 네. 그러면 다른 데서 아마 우린 왜 안 해주냐고 난리칠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그 여러 가지 공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네. 이런 공사는 이게 아주 단기간에 일시에 이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피해가 또 발생하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이 어떤 특정 이 좀 짧은 기간에 빨리 이거는 완성하는 게 이 공사의 특성들은 그렇다. 건설 공사의 특성상 이 강 공사는 내가 잘 안다. 이렇게 그래서.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추진하셨죠. 예. 자, 윤석열 정부가 꾸려졌는데요. 일기 내각 인선 완료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네. 이 정말 능력 중심으로 쓰려고 뭐 그런 그 고심은 보입니다. 능력 중심, 고심. 그런데 한숨을 왜 이렇게 쉬세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국민이 기대하는 거는 좀 뭔가 새로운 모습입니다. 네. 예, 저가 이 정책을 준비하고 당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 조사를 통해서 예. 정말 국민의 기대는 새로움이다. 새로운 정치다. 네. 하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정부의 조각은 사실은 그런 국민의 기대를 예. 조금 생각해서 좀 짰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아마 검증을 하고 사람을 추천받으면서 이렇게 또 이 선발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사실은 또 인사 실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어요. 네. 그렇더라도 조금 더 그 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좀 어떤 새로움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말 새로운 인재를 네.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뭐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이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갈등을 좀 조정하고 줄이고 좀 예. 통합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 부분에서 큰 갈등이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네. 검찰은 제복만 안 입었지 사실 명확한 지휘 통솔 체계 하에서 그렇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검사 동일체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휘 통솔의 어떤 조직적 특성상 저는 굉장히 그 전통을 이렇게 너무 위계를 뒤바꾸면 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동훈 그 후보자가 지명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예, 사실은. 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과거에. 예, 그 제가 이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네. 보면 그러나 전혀 정말 그 예상치 않았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이게 파격의 파격 인사인데 이제 뭐 어차피 지금 그 후보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동훈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니까 예. 그 걱정을 저는 아주 그 알 정도로 저는 아마 유능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당선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네. 당선인의 그런 의도를 충분히 본인이 이런 그 검증 과정이나 또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준비 과정에서 저는 보여줄 책임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예. 후보자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예. 자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겠다, 돌파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어제 오늘 보인 태도를 보면요. 좀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직진형 네. 이제 리더들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의 엑셀레다를 그 가속해서 밟을 수 있는 거는 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MB도 직진형이었어요. 제가 브레이크 많이 걸고 그랬죠. 그랬어요? 예.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 걸었죠. 네. 그런데 브레이크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엑셀레다 계속 밟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사고 나죠. 저는 국가 운영에서는 네. 정말 그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네. 이 지금 당선인 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일부러 찾아서라도 그럴 수 있는 분을 네. 옆에 둬야 되는데. 옆에 두고 네. 정말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네. 미워하지 말고 네.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님 예. 뭐 정치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선거를 치를 때도 그렇고 지금 당선되고 나서도 이 브레이크를 거는 누구의 쓴소리를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직진형의 경우에는 네.
이 브레이크 거는 분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네.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이 직진으로 네. 엑셀레터를 밟아가면서 가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참 끈기 있게 그러면서도 뭔가 좀 기꺼이 이게 들어보니 정말 이건 브레이크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 들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끈기 있는 저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입니까? 좀 네, 알겠어요.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제. 네, 있을 겁니다. 예. 나타나야죠. 예. 네. 그런데 공동정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위원장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도 조금 이렇게 얘기가 다 잘 안 되나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상황 보고 사실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갈라졌다가 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또 이게 또 바뀌나 네. 조금 이 의아스럽게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공동정부를 약속할 때는 사실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예. 공동을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러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동 운영은 못하고 이거 자칫 공동 책임만 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네. 저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으니까 앞으로 잘 가겠죠.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근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예, 돼. 예, 일기 내가 인선 완료됐는데 예. 좀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첫째는 팀워크이고 예.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내각도 있고 네. 또 청와대도 있고 또 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삼두마차의 소통입니다. 예. 예, 그 역할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조율과 협력에 네. 이 어떤 협치의 일종의 이제 내부 협치죠. 네. 그 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태희 후보님한테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큰 그림을 그려본 분이기 때문에 이거 물어봅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 네. 그리고 김대기 실장 후보자 네, 네. 두 분 다 네. 그 전문가고 관료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정무, 예. 정치적 능력 그리고 예. 조율, 예. 타협 이런 부분에는 조금 경험이 저는 총리도- 한덕수 총리님은 네. 뭐 직접 이렇게 이 가까이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실무자 때 이렇게 업무하는 것만 이제 저는 그 이렇게 접했었죠. 주미대사 임명하셨잖아요. 아니 뭐 그때는 이제 네. 그 임명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지명을 하셔서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로서 이런 정무적인 단계의 일을 할 때는 뭐 가까이 이렇게 모신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평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이 총리님께서 정말 책임 총리제가 되려면 네.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 리더십으로 총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희망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고 네.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역량을 전 너무 잘 알고 아주 품성도 잘합니다. 근데 경제 관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관료로서는 보기 드물게 예, 굉장히 조정력도 있고 정무 감각도 사실은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예, 걱정 안 해도 예. 됩니까? 그래서 네. 물론 지금 이 여러 가지 좀 운영 구성이 직접 참여해서 그 인선을 하거나 하는 과정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그래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선다리님께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더는 없는 건가요? 다 이명박 때 사람이고 그다음에 5, 60대 남성 서울대 그리고 호남은 없고 그래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니까 네. 예,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네. 뭐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예. 정부 때도 지역 인사들 그리고 여성 인사들 그리고 또 소수자들 막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보였어요. 그때. 노력했죠. 제가 그 비서실장으로 가니까 그 지역에 대한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럼 정치를 하고 예. 정치적 관점에서 어떻든 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최고의 어떤 정치의 어떤 영역인데 네. 그 지역
그런 그 감성들을 전혀 무시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배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역량으로 쓰되 사실 그쪽 지역에도 역량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써야 됩니다. 사실은 과감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예. 예, 그게 이제 당평 인사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뭐 김황식 총리님이라든가 또 여러 그 청와대 내에 아주 비서관들 모속들의 이 좀 소외 지역에서 네. 인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1407님께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물어볼 사람들, 이거 평해 줄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기 내각이요. 지금 일기 내각이나 지금 내각.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편향된 인사다 하는 지적이 있었죠. 어떤 점에서요? 예, 그때. 네. 아니 그러니까 인선을 할 때 네. 뭐 그래서 코드 인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왔다 코드 인사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에서도 역시 보면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하지만 네. 좀 편향됐고, 네. 예. 그다음에 이 골고루 인재 등용이 좀 덜 됐다 네. 하는 이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인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2년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임명된 분들이 그렇게 임명됐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어떤 부처를 맡아서 실제 정책을 펼치거나 할 때는 네. 저는 그 지적을 겸하게 수용하면서 네. 예를 들면 뭐 차관이야 다른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편향적인 정부로 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협치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조국 전 장관 지명했을 때 예. 그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조국 장관이 지명됐을 땐 지명되면서부터 바로 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당시에 뭐 언론에서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그 법무장관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철저한 원칙이 법무장관은 정치인 임명 안 한다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 승진자들 뭐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예. 특히 이제 검찰에서 네. 그 성장한 분을 이제 임명을 주로 했는데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는 사실은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인사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저거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 법무부의 운영이 자칫 정치적 시비거리의 대상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검찰 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다른 편에서는 이 전혀 다른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네. 이런 좀 아픈 저는 이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또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대학 총장도 지내시고요. 근데 경기 교육감으로서 또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환원한다고 하시고 지금 경기 교육감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예.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진행 상황 따라서 찾아뵙고 또 모시고 그러겠습니다. 네네. 네, 예,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인 특별고문이셨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 후보였습니다.